2번 틀리신 분 또. 맞았잖아. 맞은 거 아니야? 맞았죠. 저만 틀렸어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10인 4분원에 호 AB에서 P가 있습니다. OA, OB에다 수선을 내렸고요. 그림 천천히 돼 있고, 자, PQOR 요 사각형의 넓이가 22래요. 구하라는 게 AQ, QR, RB 요 길이의 합을 구하래요. 활용입니다. 활용은 미지수 잡아야 되고요. 미지수 뭐 잡아야 돼요? 미지수 잡아야 되겠죠. 활용 문제 시작은 미지수 뭐 잡아야 되겠어요? 대각선? QR? 이건 선생님이 어쨌든 이런 거 미지수 잡는 거는 개념은 아니죠. 개념은 아니고 자기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누구한테 배우면서 익히는 건데, 일반적으로 미지수를 잡는 거는 여기서는 사각형의 넓이가 주어진 걸 가지고 잡는다고 하시면 사각형의 가로 세로를 잡는 사람이 있을 거고, 문제 물음에서 AQ, QR, RB를 고려해서 잡는다고 하시면 어떤 사람은 AQ랑 RB를 미지수로 잡는 사람도 있을 거고, 크게는 두 부류겠죠. 이두저도 아니고 아까 뭐 잡는다고요? 그래서 나는 가로 세로 잡겠습니다. 그냥 먼저 있길래 그냥. 그래서 내가 요 가로를 갖다가 X라고 하고 가로를 세로를 갖다가 Y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관계식이 뭐가 나와요? XY는 22가 바로 나오고요. XY는 22. 그리고 XY 가지고 이제 아는 또 관계식이 뭐가 있느냐? 이게 또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XY 가지고 할 수 있는 식이 또 뭐 있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식을 부르셔야죠. 등식을. 그 공부 안 했잖아요, 복습. 잠깐만. 그래서 이 문제는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직사각형의 성질 중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게 핵심인 거죠.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그래서 반지름이 10이라고 했으니까 QR의 길이는 얼마가 돼요? QR의 길이가 10인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 100. 10제곱.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물음. 이 물음은 뭐가 돼요? AQ는 뭐예요? 뭐 저 정도 못하겠어요. 10-XY. QR 10이죠. RB 10-X. 그래서 물음에서 구하라고 하는 값은 30-X 플러스 Y. X 플러스 Y 구하시면 되고, X 플러스 Y는 변형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저 정사각형인 줄 알았어요. 안 궁금해요? 자, 그래서 어디 정사각형이라고 나왔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2번 3번 3번 많이 맞으셔야 되는데 3번 혹시 틀린 사람 물어보면 좀 그렇긴 하고, 예, 개수의 짝수합, 홀수합 이런 걸 치는 거기 때문에 개수의 짝수합을 구하시려면은 짝수 하첨자 합을 구하시려면 어쨌든 우선은 개수합을 다 구해야 된다. 개수의 합을 다 구해놓고 그거 하나, 개수의 합에 풀마풀을 하나 구해놓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갖다가 연립을 하시면은 얘를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죠. 그래서 개수 합을 구하려면 x에다가 뭘 대입해야 되냐 이건데, 좌우변의 수식을 잘 보니까 x에다가 이렇게 풀었지. 이거 다른 거 없을 텐데, 그죠? 뭐 대입해야 돼요? 1. 말. 어떻게 맞았지? 헷갈렸어. 네, 밑에 거는 x에다가 마이 대입하면 되나요? 마이? 네, 쉬운 거. 근데 원래 3번을 맞힌 사람은 4번도 맞추셔야 되는데, 3번이나 4번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얘도 어쨌든 같은 방법이고, 오히려 이제 우변이 더 심플하고 대신 물음이 좀 들어오 보일 뿐이죠. 물음이. 물음을 보니까 약간 A제로 따로 떨어져 있고 1, 2, 3 떨어져 있고 4 떨어져 있고 5, 6, 7, 8 떨어져 있는데, 우선 이제 수식의 구조를 잘 보니까 좌변에 이렇게 생긴 식이네요. x제곱 더하기 3x의 4제곱 더하기 4네요. 우변에 8차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안에 잘 보니까 여기가 x로 묶여요. x에 x 더하기 3이에요. 안에가. 그죠?
그럼 4제곱이니까 지수 법칙으로 들어가면 4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알 수 있는 사실이 우선은 좌변은 기본적으로 요 이제 그러니까 좌변에서 요 4자 빼면은 요 앞에 있는 애는 전개식을 했을 때 제일 낮은 차수가 몇 차다? 몇 차다? 맞았네? 저 이거 일일이 대단한데요. 몇 차다? 4차다. 이거 알 수 있겠죠? 여기 이미 x 4제곱이 여기다가 곱해질 거니까.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은 얘가 4차 이상이니까 뒤에다가 4 더해봤자 4차 이상이고 그러면 우변에서도 4차 이상이니까 결국에는 여기는 4차 A4 x 4제곱부터만 존재하겠죠. 이 앞에는 다 얼마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이제 1차, 2차, 3차는 다 뭐가 돼요? 개수가 0이 돼야 되겠죠?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얼마? 이걸 다 전개를 했다고 그러면 너 이거를? 예. 시간을 내가 너무 많이 주는구나. 자, 이거 0인 거고 A0는 어떻게 보여? A0는? 이거 뭐 지난번에 했죠? A0 어떻게 보여? X에 0 무슨 복습을 한 거지? X에 0 어제 배운 것도 된다고 하지만 X에 0 대입하면 A0 나오고 그럼 이제 A4 값 구하려는 건데 A4 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 뒤에는 이쁘게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자 A0 얼마? 4잖아요. A0 4니까 좌우변에서 지우고 남는 거 좀 비교해 보시면은 좌변에 X의 4제곱 X 플러스 3의 4제곱 우변에 A4 X 4제곱 A5 X 5제곱 땡땡땡 A8 X 8제곱이니까 이 식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은 어쨌든 X 4제곱으로 분배가 될 거니까 제외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요거의 4제곱은 A4 A5 X의 1제곱이고 몇 개 안 되니까 다 쓰면 그냥 A6 X의 제곱이고 A7 X의 3제곱 A8 X의 4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된 상태에서 A4 구하랬으니까 물론 우리가 이 정도는 또 전개를 금방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A4는 다시 이 식의 상수항 X의 모대이 0대이 그러면 다시 얘 5, 6, 7, 8은 개수의 총합에서 상수항을 덜어내면 되겠네요. 그죠? X에다가 1 대입하고 상수항 까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풀라는 게 우선 출제 의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제 의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문제 풀이할 때도. 물론 이제 우선 내가 성적이 너무 안 나오면은 성적을 높이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돼야 되는 게 맞긴 한데 답을 내는데 너무 거기에다 전념을 하시면 실력이 안 나요. 실력이. 예? 그러니까 우선은 답을 내는 거 중요한 거야. 오해하시면 안 되고 중요한 건데 그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좀 더 이제 출제 의도에 맞는 풀이를 하셔야 되겠고. 자, 6번 맞추신 분. 아까 5번은 한 명만 했다고 그랬더니 6번 맞추신 분. 전멸. 너가 문제지 항상. 제가 문제예요. 너는 배웠는데 모르니까. 자, 딴 사람들이야. 자, 선생님 6번 안 문제. 감도 안 잡히시는 것 같은데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다항식 fx가 다음에 등식을 만족시킬 때 f2 값 구하래요. 자, 우선 f2 값 구하라는 건 fx 자체를 구하라는 거예요. fx 구해서 2 대입하라 이 소리거든요. 좀 나는 어디까지 했다 이러신 분 있나요? 난 이 문제 여기까지 해봤다. 난 이거 이렇게 푸는 줄 아는데 혹시 나는 해본 게 좀 있다. 시도를 해본 바가 있다. 뭐 했어요? 뭐 했네요? 했어요. 뭐 했어요? 그냥 0 대입하고 1 대입하고 마일 대입하고 마이 대입하고 2 주로 이런 작업들을 애들이 많이 합니다.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막 수치 대입한 거 말고 다른 방법. 이 문제 풀이의 핵심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조건을 되게 간과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앞으로는 간과하시면 안 되겠고, 나중에 미적분 원이나 이쪽 가서도 매우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정보, 이 정보가 없으면 이 문제 못 풀어요. 그 정보가 있기 때문에 풀 수 있습니다. 그게 뭐게? 네? 임의의 실수. 맞습니다. 물론 이것도 없으면 못 풀죠. 이것도 없으면 못 푸는데
맞아요. 그거 말고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거 말고 또 애들이 주로 이제 쉽게 지나치는 거 문제에 쓰여져 있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시는 거. 다항식이요. 이 말 없으면 못 푸는 문제입니다. 다항식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미적분 원 들어가시면 이거 똑같이 다시 나옵니다. 다루는 게 다를 뿐이야. 지금은 단순히 식만 구하는 거고 나중에 미적분 원 가시면 그 식을 구해가지고 미분을 하든 적분을 하든 그런 거를 더 추가로 하시는 거고 어쨌든 저쨌든 나중에도 이 다항식자가 나오시면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 다항식이라는 거는 상수 1차, 2차, 3차 얘네들이 덧셈으로 연결된 식이 다항식이거든요. 그래서 다항식 정보가 주어진 항등식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이 fx를 갖다가 ax의 n제곱이라고 가정을 해서 최고차항의 개수와 최고차수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셔야 됩니다. 이게 이 문제 풀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요걸 이제 주로 우리끼리 하는 말로는 뭐라 그러죠? 내가 주로 이걸 어떻게 푼다 그러죠? 이렇게 푸는 거를? 아니 쌤이랑 1학기 거 안 했잖아요. 1학기 말고 뒤에도 나와요. 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차수하고 최고차항 계수 이걸 이제 미지수로 그냥 잡아서 푸는 거기 때문에 소위 그냥 하는 말로 정신 명칭은 아니죠. 그냥 잡아 돌린다고 합니다. 잡아 돌린다고 해요. 그냥 잡아 돌리는 좋은 표현은 아닌데 잡아 돌린다고 한다고요. 잡아 돌린다. 알겠죠? 그러니까 잡아서 그냥 푼다. 자 해보면은 좌변에 fx제곱 더하기 x예요. x에다가 저걸 넣으면 되죠. a에다가 x 자리에다가 이거를 넣고 n제곱 뒤에 물결 뭔가 있겠죠. 다시 먹고 자 우변 x제곱 곱하기 fx가 ax의 n제곱 물결 뒤에 2x 3은 관심 없어요. 왜 관심이 없는 거냐면 내가 지금 양변에 뭘 비교할 거냐면 최고차만 비교할 거야. 최고차 제일 큰 애만 그걸 비교해서 A랑 N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거예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하시는데 뭐 우변이 우선 좀 심플하죠. 우변이 이게 계산이 어렵지 않죠. 계산해 보시면은 얘는 분배하시면은 AX의 N 플러스 2제곱인가요? 맞죠? 물결인데 이제는 EX를 쓸 필요가 없어. 왜냐면 N은 자연수거든? 그러면은 얘랑 얘 중에 누가 최고야?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얘가 무조건 최고차예요. n이 1만 돼도 3차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여기가 3이었어. 그러면 여러분은 n이 1일 때랑 2 이상일 때로 분류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은 무조건 얘만 최고차 우변이. 근데 여기가 3이면은 얘네들이 더해진 게 최고차가 될지 얘 혼자 최고차가 될지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분류를 하셔야죠. 분류. 수학에서 여러분이 실력이 늘수록 요걸 잘 하셔야죠. 상위권 학생들은 분류를. 뭔가 모르는 상황에 왔을 때 에라 모르겠다 이건가 보다. 이게 아니고 나눠서 분류를 다 해봐야죠.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변은 이거고요. 좌변인데 우선 A는 그냥 가고 그렇죠? A는 그냥 가고 이건데 최고차 X에 이거 n제곱 하시면 EN? 괄호를 해야 되나? 에? 뭐야? 몇 차? EN? 말투가 좀 이상한데요. 2n 맞나요? 지효 2n 맞아요? 2n이에요? n제곱이에요? 괜히 낚시한 건 아닌데 2n 맞아요? 틀려요? 얘가 말한 게 우변이 좌변이 맞아요? 틀려요? 어쨌든 최고차 쓴 거. 정말 헷갈리는 거구나. 자,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자, 그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분배하시면 어쨌든 이제 들어가면 되고, 그러면 좌우변의 최고차 계수 비교하시면 A는 당연히 A네요. 알아낼 수 있는 게 없고요. 당연한 거. 차수 비교하시면 얘가 얘네요. 그러면 얘가 얘니까 차수에서 2n이 n 플러스 2. n이 얼마? 2. 다시 말하면 몇 차? 마이너스 C예요. 플러스 C. 플러스 10.
그래서 n이 2차까지 했죠. 알아낸 겁니다. 이제 이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그 다음에 그렇죠. 이제 이 다음에는 식 세워가지고 갖다 넣어서 하시면 되는데 요까지만 얘기하고 안 할게요. 그러니까 결론은 요까지 하시면 fx는 뭐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갖다 넣어가지고 항등식 계수 비교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줘도 아마 이거 오답 나오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야. 고쳤을 때 한 번에 통과 안 되시는 분들 있을 거야. 계산 잘 안 되시는 분들. 뭘 봐. 됐고요. 그래도 이 5번 맞추시는 분도 있네요. 처음인데. 요게 이제 항등식 이제 나눗셈, 나머지하고 차수 뭐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주제인데. 자,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이거라고 하죠. 항등식 세우겠습니다. 오늘도 하겠지만 뭐 fx는 x-1 몫이 qx 나머지가 r. 뭐 참고로 뭐 이건 우리가 이 정도 알고 합시다. 뭐 r 나머지를 어떤 문제 쓸 때는 r이라고 쓰고 어떤 문제 쓸 때는 rx라고 쓰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언제나 r이라고 쓰고 언제나 rx라고 쓰는 거예요? 그죠? 확실하게 상수면 얘라고 쓰는 거고 뭐 식인지 모르면 a로 쓰는 거고 알죠? 알고 있었어요. 자, 물음이 x 더하기 2의 fx를 제로 나눈 나머지 뭐 그래서 제에 대한 항등식을 다시 세워보니까 x 플러스 2 fx를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요 목과 나머지를 구하세요. 여기가 이제 목자리, 여기가 이제 나머지 자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자, 우리가 수치 대입은 뭐 잘못된 건 없는데 항등식이니까 당연히 수학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미정계수를 구할 때 수치 대입을 하는 게 좋고 지금은 미정계수라기보다는 아예 식을 구해야 되거든. 다 식을 생으로.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반대로 물어볼게요. 혜민이 맞았다 그랬고 틀린 사람 중에 혹시 여기 두 줄의 식이 나는 있다 내 풀이에 너도 있다고 할 거야 혹시? 잠시만요. 아니죠.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난 틀릴 때 틀리더라도 여기까지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예준이 이 다음에 뭐 했어요? 식세우고 나서 자 그렇구나. 아니 근데 1은 대입하는 거 수학적으로 잘못된 거 없어요. 항등식이니까 당연히 가능한 건데 문제는 1을 대입하잖아. 근데 목과 나머지를 구하랬잖아. 몫이 사라져. 그죠?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단 말이야. 예지는 뭐 했어요? 여기까지 세우고 x 곱하기 x 플러스 2를 위의 식의 양변에 그렇죠. 그거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식변이요. 좌변을 맞춰주기 위해서 위의 식에다가 저거를 곱해요. x에 x 플러스 2를. 그러면 좌변은 요게 되고요. 우리는 분배는 잘 하시니까 빨리빨리 하시면 x-1에 x에 x 플러스 2에 qx고요. 여기 r에다가 x에 x 플러스 2에요. 맞죠? 그죠? 식 똑바로 써야 돼요. 분명히 이 중에도 분명히 등장하실 텐데 고친답시고 식 쓰다가 요런 데에다가 갑자기 이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분명히 항상 보면 그런 일 있어요 매년. 없어요. 아무튼 요렇게까지 쓴 겁니다.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자리를 비교해 보시면 위의 식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 얘가 나누는 식 요 자리가 왠지 목 자리 같고 요 자리가 왠지 나머지 자리 같은데 얘를 몫이라고 하고 얘를 나머지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렇죠. 차수가 안 맞죠. 다시 말하면 나누는 식이 1차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상수가 돼야 되는데 얘는 이미 눈에 보이는 게 2차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넘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내가 구한 나머지가 실제 나머지보다 넘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나누면 되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누구로? 당연히 얘로. x-가 직접 나서면 되죠 이거야 뭐 그죠? 이 하시면은 rx 제곱 2rx 아니야. 이거를 얘로 나눠주면은 몫이 있고 나머지가 생길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원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에서 나머지는 누가 되는 거야? 요 동글뱅이가 나머지가 되는 거지. 그리고 몫은 여기 있던 애에다가 요 별표가 더해진 애가 몫이 되겠죠.
이 논리가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눗셈에 대한 거. 더 나눴으니까 몫이 생겼으면은 그 몫도 더해줘야 될 거 아니야. 원래 몫에다가. 그죠? 이해돼요? 돼요. 안 됐네. 버프링 걸리는 거 보니까. 자, 질문 있으면 해봅시다.